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9월 3일자 페이스북에 특별 조정교 부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심사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민들께서 낸 세금 좋은 정책으로 돌려드려야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군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에 대해 총 600억 원 규모의 특별 조정교 부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심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19 경기 퍼스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민들이 내어주신 세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정책으로 공정하게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교통약자 차별 없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자연경관을 즐기는 광주시의 팔당어 섬 앤휴로드 노후된 구시청사 부지에 생활 SOC 시설을 건립하는 하남시의 소봉마당 가족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군포시의 가족센터 사업도 그렇지만 제함된 정책 대부분 도가 추구하는 공정과 평화, 복지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도민에게 되돌려드리길 당부드립니다. 아쉽게도 최종 순위에 들지 못한 분들께도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군 간 경쟁을 통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도정 활동의 중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스포츠 선수 인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스포츠 선수 100명 가운데 6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김용 대변인은 4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스포츠 선수 인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6가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는 스포츠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발 방지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훈련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코치, 감독 등 지도자와 관리자 대상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성폭력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대응 방안 안내, 지도자로서의 책무 등이 선수들 대상으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조직의 위계구조내 인권 문제, 성폭력 지원체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26일 시작된 이번 체육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연말까지도 시군 직장운동부, 시군체육회 등 37개 기관의 지도자와 선수 1,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셋째, 도는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및 정지 등 징계 기준 강화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스포츠인권특별대책 TF위원회가 만든 개선안에는 적발 횟수에 따른 징계 처분 등 대폭 강화된 징계 기준이 담겼다. 도는 지난 7월 25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 강화 제도 개선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으며 도는 제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 창구 접근성 및 사건 대응용 이성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 구제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훈련 장소 등과 같이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 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하여 도움을 줄 방침이다. 다섯째, 도는 피해자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원할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소를 통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도 지원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군 성폭력 상담소, 경기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법률 구조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상담, 미술, 음악 치료를 통해 심리 치료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내 체육계 전반에 걸쳐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들이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과 경기도 주위버스,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한 체육계 폭력 신고 절차, 법률 지원기관, 전담 의료기관을 담은 리플릿을 만들어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도 종목단체, 경기도 장애인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직장운동부, 시군장애인 체육회, 도내 대학에 발송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배부하여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 대응 방법도 알려나갈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경기도 체육계에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적극 시행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스포츠 선수 이관 보호 및 개선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인권기관 등 11개 기관 15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스포츠인권 특별 TF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어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주 K-스탠 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온라인, 일면접, 전화조사 등을 병행했다. 조사 결과 1,495명이 응답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6.9%, 비장애인 선수들은 6.4%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의 지도자, 선배, 동료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은 소속팀 동료, 지도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 모두 철저한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가해자 징계 기준 마련, 집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추석 연휴 무료 통행에 관한 뉴스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경기도 관리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다음은 경기버스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민 출퇴근길을 위해 노선 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증차, 심야 시간, 시내버스 확충 등 버스 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프리미엄 광역버스도 운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를 통한 광역버스 확충, 프리미엄, 광역버스 시범 도입, 심야, 시내버스 확대, 심야 공항버스 시범 도입, 맞춤형 버스 도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버스 서비스 확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서울, 인천과 달리 민간 운송사업자에 의해 버스 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버스에 대한 도민들의 이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심야 시간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운송수지 적자로 인해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서비스 공급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신도시 개발에 따라 경기도 인구는 불과 5년 새 93만 명이 증가했고 서울의 주택난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매년 약 13.5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서울로의 광역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광역버스 노선이 제때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입석 운행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해 2022년까지 914억 원의 예산을 투입, 82개 노선 553대의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선 소유권을 공공이 갖는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광역버스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등형 차량, 좌석 예약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광역버스도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10개 노선 2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도는 지역별로 운행하는 심야 시내버스 노선을 2022년까지 95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도비 64억 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생활 패턴 다변화로 심야 시간대 이동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버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대대적인 심야 버스 확충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 지역을 연계하는 심야 공항버스를 시범 도입해 이용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촌, 벽오지 지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요일, 시간대별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37억 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맞춤형 버스의 경우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도민 교통권 보장과 주민 생활 패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